좁은 길 4. 봉급날 남편은 용돈이라며 얼마를 청년의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는 것을 나는 못 본 척 눈글을 돌리기도 했다. 저녁 찬거리를 사러 시장 소쿠리를 들고 복숭아골로 뚫린 산길의 반대편 큰 길을 따라 걸었다. 우리 집에서 큰 길에 있는 버스 종점까지 나오는데 좋기 20분은 걸어야 한다. 큰 길의 초입에는 러브호텔이 거목들을 앞세우고 뒤에 몸 전체를 숨기고 우뚝 서 있다. 거기서부터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간판도 늘어난다. 의류, 패션, 미장원, 카페, 음식점, 주점, 비뇨기과, 치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큰 길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상점들이 밀집하고 사람들이 몸을 비비면서 지나간다. 저녁 식탁에는 특별 요리를 올릴 작정이다. 주재료인 아보가도를 사야 한다. 그건 수입과일이라 백화점 지하 마켓으로 가야 했다. 버스를 타고 열정거장을 가서 내렸다. 대형 백화점 바로 옆에 손님들로 복적대는 술집이 있다. 세상에 이를 어쩔 거냐. 그 청년이 거기 서 있지 아니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얼른 각진 건물의 오목한 부분으로 몸을 숨겼다. 강아지가 문이 닫혀 들어가지 못하고 끙끙대듯 청년은 술집 앞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얼굴에 고뇌의 빛이 역력했다. 남편이 용돈을 준 것이 문제였다. 알코올 중독자는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한 사람인데 그 손에 남편이 돈을 쥐어주었으니 저를 어쩌나 하고 나도 몸을 숨기고 끙끙거렸다. 청년의 얼굴이 무척 초췌해 보였다. 저 곰 같은 녀석이 어쩌자고 여기까지 와서 저러고 있나 하는 욕주거리가 입에서 튀어나왔으나 나는 몸을 숨긴 채 제발 승리하라고 두 손 모아 빌기 시작했다. 어찌나 마음이 아픈지 나중에 눈을 꼭 감아버렸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하고 술집 문을 바라보니 청년이 없다. 안으로 들어갔을까? 아니면 되돌아갔을까? 대충 시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렸다. 문간방 앞에 신발이 없다. 가슴이 철렁했다. 제비 부부와 까치가 요란하게 울어가며 집을 맴돈다. 제비와 까치가 싸우다니 세상에 망조가 들었어. 해가며 저자바구니를 개수대 위에 집어던졌다. 제비 부부가 대문 위에 앉은 까치 주위를 약을 올리면서 날아다닌다. 날쌘 작은 날개로 까치의 부리를 톡톡 치며 솟구쳐 까치는 꼬리를 위아래로 까불거리면서 짖어댄다. 온 동네가 소란했다. 걔네들도 내 마음도 편치가 않아서 찬물만 마셔댔다. 언뜻 산 쪽을 보니 청년의 머리가 담 위로 넘실거렸다. 얼마나 기쁜지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가 대문을 열었다. 청년의 손에 스케치북이 들려있다. 그림 그리려고? 네. 뭘 그리려고? 산속으로 뚫린 좁은 길과 산봉리에 새 봉우리를 넣어 그릴 것입니다. 좋아, 아주 좋아. 도심지로 뚫린 넓은 길을 그리는 것보다 초록색이 선명한 뒷산의 좁은 길 쪽이 훨씬 낫지. 청년은 씩 웃었다. 병색도 자꾸 보면 익숙해지는 것일까. 청년이 아주 잘생긴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님들이 미인이었죠. 미인인데다가 수제들이라 칭찬도 자자했죠. 모두 인류대학을 나왔고 결혼도 부유층하고 해서 다 잘 살아요. 청년도 수제였겠군. 순간 청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저만 아이크가 형편없어서 하루 대학에 들어가고 아차했다. 나는 대화의 물줄기를 다른 데로 돌리려고 고심했다. 이런 내 마음을 읽었는지 청년이 입을 열었다. 누나들은 건방지고 인간미가 없어요. 돈과 출세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죠. 모두 복부인들이고 남편을 머리에 이고 거드럭대요.
어려서부터 전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의사나 법관이 되려는 누나나 부모의 성화를 죽을 지경이었어요. 제가 그린 그림을 다 찢어 팽개쳤고 화구들이 쓰레기통에 처박히기 일수고해서 참을 수가 없어 집에 들어가면 행패를 부리고 때려 부수고 그렇게 하자면 술침을 빌려야 하고 끔찍할 정도의 악순환이었어요. 아이고 하고픈 짓을 하게 놔두지 쯧쯧 어쩌자고 타고난 재능을 길러주질 않고 상투적인 생각만을 했을까. 전 부모님과 누나들의 속을 푹푹 썩이기 위해 고약한 것들만 궁리하고 지냈죠. 청년의 눈빛이 무서워 보인다. 되도록 과거를 대화에 올리지 말아야겠다. 그래야 청년의 영혼이 편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는 엎질러진 물이니 잊어버리고 현재와 미래만 생각해요. 어서 들어가 그림 그려요. 그날부터 청년은 방에 틀어박혀 외출을 하지 않았다. 새벽에 남편 따라 교회에 다녀오고 주일에는 그림자처럼 남편 것을 맴돌았다. 청년의 키가 남편보다 훨씬 커서 바지 밑단을 끝까지 내렸으나 청년의 발목이 훤히 드러나서 안쓰러웠다. 남편의 헌 구두가 작은지 걸을 적마다 오리처럼 뒤뚱거렸다. 더위도 막바지에 접어들어 꽃밭에 달리아도 입을 벙긋 벌리고 패기롱도 향기 없는 저와처럼 강인한 빛을 무섭게 뿜어냈다. 모종한 채송화도 본성에서 한낮 뜨거운 햇살에 입을 벙긋 벌렸다. 3년 전부터 바다에 가자는 딸들의 성화에 적금을 든 돈으로 올여름 방학은 강릉으로 갈 계획을 세웠고 그 일로 온 가족이 한껏 들떠 있었다. 동네 할머니에게 일주일만 집을 돌봐달라고 했다. 청년의 식사도 부탁했다. 청년 혼자 두고 가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이 찜찜했다. 하지만 짐 꾸리기에 너무 바빠서 거기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다. 수영복도 사야 하고 민박을 하자니 모기장도 필요했다. 밑반찬도 장만해야 하고 암튼 가족 모두 일주일간 이동하는 일이니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강릉은 처음 가는 길이라 남편도 나도 해외여행이라도 가는 것처럼 마음이 공중에 떠 있었다. 신혼 초에 입었던 수영복에 두 아기를 낳으면서 비대해진 몸에 들어가지도 않아 새 것을 사려 버스를 타고 백화점을 다녀와야 했다. 떠나기 전날 밤 청년이 안방으로 건너와 우리 부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무척 미안한 감을 감추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저도 따라가면 안 될까요? 나는 난감한 표정을 짓고 남편의 눈치를 살폈다. 민박집에 방을 하나만을 예약한 상태였다. 그런 내 마음을 읽었는지 남편도 어렵게 말했다. 그냥 집에 있지. 일주일인데 동네 할머니가 밥을 해줄 터이니 텔레비전도 보고 그림도 그리고 심심하면 뒷산을 오르고 꽃밭을 가꾸고 아하 이번 기회에 뒷산 좁은 길을 따라 복숭아골까지 한번 다녀오는 게 어때? 청년은 고개를 푹 숙였다. 언뜻 보니 눈에 눈물이 그렁하게 고여 손등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쓱 닦고는 휙 나가버렸다. 가슴이 짠하고 나는 미안해서 가슴을 자꾸 쓰다듬었다. 여보 데리고 가죠. 따라가고 싶은가 봐요. 그냥 둬. 가족들이 갖는 오붓한 시간이요. 나들이인데 어떻게 객식구를 데리고 가. 우리 가족은 개운치 않은 마음으로 다음날 강릉으로 향했다. 청년은 버스 타는 곳까지 짐을 들여다주고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바닷가의 일주일은 꿈처럼 흘러갔다. 수평선 위로 피어오르는 구름을 볼 적마다 이따금 청년이 뭘 하고 있을까 걱정이 되었고 그때마다 가슴이 찡하니 아려오고 데려와줘 하는 것이 잘못한 것인가 하고 나는 후회를 했다. 하지만 그것도 순간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려보냈다. 펄펄 뛰는 새끼 오징어, 가자미, 문어와 게를 사다가 매운탕을 끓여 먹고 강원도에 왔으니 감자 부침도 사 먹고 수평선을 향해 앉아 모닥불을 피우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두 딸에게 추억을 안겨주는 일에 급급해서 다른 것에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동해의 파도타기는 물결이 조금 거친 듯 했으나 모두가 고무튜브에 매달려 키가 넘는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하늘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물살을 타고 웃었다. 하루 종일 얼마나 신나게 놀았던지 전신에 올리브유를 발랐으나 저녁이 되면 살갗이 따끔거렸다. 잠자리에 들면 불현듯 청년의 뺨 위로 흘러내리던 눈물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했지만 나는 머리를 흔들며 지워버렸다. 돌아가면 인삼을 넣고 토종닭 한 마리를 폭 고아서 먹여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모래사장에서 조개 껍질을 주워 모았다. 청년이 우리가 떠나 있는 동안에 깨진 오지 그릇으로 만들어 놓았을 예술품에 좋은 장식품이 될 것이란 생각 때문이다. 일주일의 바닷가 생활도 후딱 지나갔고 우리 식구 모두가 새까맣게 껌둥이처럼 햇볕에 그을려가지고 버스에 올랐다. 집이 가까울수록 청년이 생각나서 마음이 조급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할머니가 나왔다. 그녀의 뒤를 기웃거렸으나 청년은 보이지 않았다. 남편도 궁금한 듯 문간방 쪽을 흘끔거렸다. 소금 깨져른 옷을 갈아입고 빨랫거리를 수북하게 빨래통에 내놓으며 할머니에게 물었다. 그 청년 식사 잘했어요? 어쩌지 선생님 가족들이 떠난 다음날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와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개처럼 뒹굴면서 몸부림치다가 가버렸어. 며칠을 기다려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주사가 더럽게 심하더군. 수도가에서 화초를 짓밟으면서 어찌나 울면서 행짜를 부리는지 나 혼자 보기에 끔찍했어. 가슴이 털렁 내려앉았다. 문간방을 확 열어젖히고 그간 입으라고 준 옷들이 깨끗하게 정돈돼 의목에 놓인 것을 보았다. 할머니 이 방 치우셨어요? 무서워서 그 방에 들어갈 염두도 못 냈어요. 무슨 쪽지라도 남기고 갔을까 해서 남편도 기웃거렸다. 스케치북이 잎을 밑에서 나왔다. 떨리는 손으로 겉장을 넘겼다. 풍경하였다. 멀리 북한강 위에 배 한 척이 떠있고 삼봉리 위로 새털구름이 몇 점 흐른다. 강으로 뚫린 길가에 미루나무가 줄지어 서 있고 미적지근한 바람이 그림 전체에서 살랑거리는 듯했다. 다음 장을 넘기자 젖꼭지까지 드러낸 4명의 여자가 자기 몸보다 몇 배 큰 바위를 머리에 이고 도시로 뚫린 큰 길로 가고 있었다. 그림 속의 여자들은 바위가 너무 무거운지 참지를 못하고 찡그린 얼굴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어기적거리면서 고통을 토해내는 얼굴이 무서울 정도로 일그러져 있다. 3개월 전 우리 집 오란을 넘겨다 볼 적에 그런 표정이 여자들의 얼굴에 인각되어 있었다. 바위를 위인 여자들 앞으로 쭉 뻗은 넓은 길이 밀고 아득하게 펼쳐지더니 한 점이 되었다. 연필로 그린 것이고만 섬세하고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다음 장을 넘기지 남편과 내 앞에 두 딸이 있고 딸들 옆에 청년이 앉아있는 우리 가족 그림이었다. 글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소원했구나. 우리 부부는 입을 꾹 다문 채 그림에 눈을 고정시키고 뗄 줄을 몰랐다. 남편은 울적한지 서재로 가서 벌렁 누워버린다. 저녁을 준비해야 하는데 손에 힘이 빠져서 도마를 들 기운도 없었다. 마음이 울렁거리고 괜스레 눈물이 자꾸 흘러내렸다. 두 딸들도 마루 끝에 우두커니 앉아서 청년이 만들어 놓고 간 쪽비탈개비 화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청년은 어디로 갔을까? 대문 밖으로 나온 나는 복숭아골로 뚫린 좁은 길을 하염없이 올려다보았다.
청년이 활짝 웃으면서 그 글 위로 나타날 것만 같았다. 옆구리에 스케치북을 끼고 말이다. 제발 도시로 뚫린 넓은 길로 가지 말았으면 하는 염원을 담고